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페라 악단 꼬마 오케스트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페라 악단 꼬마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 수업이에요. 1시간은 오페라 수업을 받고 1시간은 악기를 배울 거예요. 선생님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페라 수업을 가르칠 이희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6명 더 있는데요. 한 명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피아노를 쳐주시는 원재원 선생님, 두 번째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시는 노선균 선생님, 세 번째로 첼로를 가르쳐주시는 전성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 주시는 안성준, 김도연, 최은영 선생님이 있어요. 아직 이름이 많이 낯설지만 조금씩 친해지도록 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디오 오케스트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다 함께 디오 오케스트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디오 오케스트라는 해외 유학파 출신과 젊은 아티스트 연주자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시아 대표 오페라 극장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상주단체랍니다. 매년 10편 이상의 오페라와 오페라 하우스의 모든 기획 공연을 연주하며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미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고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을 향한 열린 클래식 오페라의 명품화, 공익화 세계화를 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디오 오케스트라.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 디오 오케스트라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인 디오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디오 오케스트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답니다. 그럼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 세계 인류문화 도시에는 최고의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2003년 개관, 2013년 재단 법인으로 거듭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페라 극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근대음악의 발상지이기도 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에 17년 전부터 이 극장이 지어졌고 매년 국제 오페라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오페라 전문 극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품격 오페라,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 여기에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레퍼토리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공연예술 애호가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이유입니다. 2019년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 속의 오페라 극장으로서 또 한 번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구국제 오페라 어워즈. 전 세계 신인 성악가들이 세계 유명 극장의 무대에 설 수 있게 하는 아시아 최초의 아티스트 마켓입니다. 오페라 가수 발굴과 육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구를 방문,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저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해 세계 오페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고품격 공연예술을 통한 시민 행복과 저변 확대를 지향합니다. 문화 해식, 렉처 오페라와 브런치 오페라, 시민 아카데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클래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 공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오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그리는 미래는 대한민국 오페라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디오 오케스트라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수업할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랍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건물 앞인데요.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지켜줘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은 필수. 두 번째, 건물 입구 앞에서 체온을 측정할 거예요. 세 번째, 손 소독하고 안전장갑 착용하기. 네 번째, 부모님 출입은 안 돼요. 다섯 번째, 친구들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교실에 들어가기 전 규칙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교실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1층에 있는 101호 교실이에요. 이곳에서는 오페라에 대한 재미있는 수업을 할 거예요. 이곳은 악기를 배울 교실이에요. 원래는 발레를 배우는 발레실이랍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교실이지만 다음 주에는 직접 볼 수 있답니다. 교실도 다 보았으니 이제 수업을 진행할 희정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전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5가지 규칙 잘 지킬 수 있죠? 딱 5가지만 지켜주면 다음 주에 나눠줄 교재 뒷면에 예쁜 출석 도장을 찍어줄게요. 이제 우리가 2개월 동안 어떤 교육을 받을지 잠깐 설명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직접 선생님과 만나서 즐거운 수업을 할 건데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주제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동요 작은 별로 감정 연습도 하고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직접 노래 가사도 개사해보고 오페라 대본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페라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바이올린과 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 정도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체험학습. 교실에서만 수업하면 재미없잖아요. 직접 공연장에 찾아가서 공연 시작 전 준비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연습도 감상해보고 방금 본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오페라 사랑의 묘약도 관람해볼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오늘까지 포함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 선생님들과 만날 거예요. 이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이번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30분 정도 감상해 볼게요. 오페라 수업을 받으려면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계속 오페라 하는데 대체 오페라가 뭐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주를 하면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들이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답니다. 오페라는
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페라를 처음 만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오페라에 대해서 재밌게 배운다면 쉽게 친해질 수 있답니다. 오늘의 오페라 타임 퀴즈. OX로 알아보는 오페라 게임.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돌발 퀴즈를 해볼 거랍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O면 왼손, X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퀴즈. 오페라 공연 시간은 1시간이면 끝난다. 띠. X랍니다. 오페라 공연 시간은 보통 짧으면 1시간 30분, 길면 3시간 정도 한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관람하게 될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2시간 정도라서 안심하셔도 돼요. 두 번째 퀴즈. 오페라는 뮤지컬과 같다. 띠. 이것도 X랍니다. 뮤지컬도 노래도 나오고 가수들이 연기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왜 다르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두 장르의 가장 다른 차이점은 오페라는 성악, 오케스트라 반주, 무대 배경,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오래된 음악극이고 뮤지컬은 요즘 가수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댄스, 그리고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퀴즈. 오페라를 할 때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는 무대 밑에서 연주를 한다. 띵동. 맞습니다. 오페라를 할 때 무대 위에서는 성악가들과 연기자들, 그리고 다양한 무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5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무대 밑에 있는 피트라고 하는 곳에서 연주를 한답니다. 오늘의 오페라 타임 퀴즈. OX로 알아보는 오페라 게임. 어땠나요? 아직은 오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게임도 하고 수업도 받으면 즐거운 오페라의 세계로 빠져들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헨젤과 그레텔에 대해서 아시나요?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형제 작가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이 동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옛날에 두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와 마음씨 꼬약한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나머지 내 식구가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자 새어머니는 나무꾼에게 아이들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버리자고 제안했어요. 이것을 듣게 된 아이들은 새어머니가 숲을 데려갈 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빵 조각을 떼어 길에 뿌려두지만 산새들이 쪼아먹어버린 바람에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아요. 배고픈 채로 숲속을 헤매던 중 남매는 과자집을 발견하고 어느 할머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할머니는 늙은 마녀였어요. 마녀는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하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녀는 악한 마음을 먹고 헨젤을 살찌워 잡아먹기 위해 우리 안에 가두고 그레텔을 하늘처럼 부립니다. 어느 날 마녀는 그레텔에게 오븐의 온도가 적당한지 들어가 보라고 하였는데 그레텔은 꾀를 부려 도리어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마녀를 처치한 헨젤과 그레텔은 남매를 찾고 있던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나쁜 마녀를 물리치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 전에 10분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즐겨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동화들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변하기도 했어요. 항상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뀌었죠. 오늘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도 아주 오래되었지만 지금 어디선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헨젤과 그레텔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은 매우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학교를 갈 수 없었는데 부모님도 도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헨젤은 아버지와 쌀기 빗자루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레텔은 사람들이 버린 옷들을 쑤셔댔어요. 오늘 두 사람은 그 재미없고 지루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밖에서 고추를 모아치고 돌아왔을 때 일이 끝나 있지 않으면 내일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사고 싶으면 이 일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이웃에서 우유를 냄비 가득 선물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아주 맛있는 죽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정말이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요. 하필 오늘은 아버지가 물건을 팔아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말이죠. Doch halt! Wo bleiben die Kinder? Bitte, bitte! Wo steckt ihr Hans? Wohin steht? Ja, wisst ihr was? Doch das was ist Tag, das sind Tod schön brav. Was? Die Leute zwei? Kaputt, ich wollt ihr brav. Nein, nein! So haben die Rangen wieder angefangen! Und so viel und Arbeit keine hatte sie getrieben hier alleine. Wette schon draußen die Jolle, auf seine Sprengen mit Beine fallen. Na, da muss ich nicht, wo ich stand der Kopf. Konzern! Kurzum, zur Theater! Doch sag, wo mögen die Kinderchen sein? meine Träume Mädchenstein. Am Edelstein! Heio, dickes Fell! Die Wiesen, die lasst du an seiner Stelle. Wenn sie sich verirrten im Walde dort, in der Nacht, ohne Stern und Mond, O Himmel, lässt du nicht die schauerlich düstern Ort, weißt du nicht, dass die Böse dort wohnt? Tisi, wen meinst du? Die Knusperhexe, Die Großverhexe. Mei, sag doch, was schulden der Wesen? ihr Wesen, was macht man damit, was macht man damit? Es reiten drauf die Häse. Eine Hex, Urgraus, zum Hexenschloss, im Nisverhaus, die Kinderlein, Armswinderlein, die Zauberkorken lobt sie hinein. Doch übel gesinnt, ergreift sie geschwind, das arme Korken knuspernde Kind, in die nur Fennis hell, schiebt sie hexenlich schnell, dann kommen so schnell, wir bräunen das Fell. Aus die Muffen, aus die Muffen, Und die Brückenkinder sie werden gefressen von der Hexe. von der Hexe. Groß! Himmel, die Kinder, ihr helft mich im Haus. Geh, Alte, wart doch, nimm mich mit. Wir wollen ja beide zum Hexenritt.
어쩌면 자고 있는 남매들을 위한 맛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을까요? Die Dufte zum Garten umschaut nur diese Brust vom Kochen und Tuchen voll Neugewand mit Floren und Tuchen und Birnen die Pilze warten mit Zukunft und Land unsere Täten ihre Esser und Roten zur Schau dann Lieb und Entsaum. Hast du's gehört? Der Wind, das himmlische Wind. Wie schmeckt das? da hast du auch was. Himmel schon
scoppa il mio Happen, filtrire questo schnapper. Schokolade, Torte, Marzipan, Kuchen, Fifi, Tschüss, so. Johannesbrot und Jungferlied und Reisbrei auf den Hofenplatten. Rosinen mit Feigen und Mandel und Ratten sich zeigen. Tschüss alle, zum Häuser und Leute. Ich weiß ja so gut, ihr seid so mehr wie immer reich. Kommt, kleine Mäuslein, kommt in mein Häuslein, jedes Gott bei mir habe. Was willst du meinem Bruder tun? In Not. Ich werde mit Donnernoten, mit aller Hand von glücklichen Sachen, in zart und vollschmeckend machen. Und isse tagsam und brav, und biegsam und geduldig wie ein Schaf. Dann, Hänsel, ich sag dir so, dir steht eine große bevor. Ja, liebe Kinder, hören Sie, wir tun diesen für Kriege, für die. All meine Augen und Ohren sind gut, haben Beruf, was Schaden mir tut. Grete, trau nicht die gleißende Wort. Komm, Schwesterchen, wir laufen fort.
Pseudo gut. Schwindig klebt die Stadt. Husch, was das Kostüm mit Tänzelchen? Meinst du, wo bekommst mein Händelchen? Wo bekommst mein Händelchen? Hihi, mein gutes Trüppchen, das steckt dir fast ins Kröpfen. Es oder stirb, Guckenheit dir erwirft. Stehst du nah, hüt dich voll. Wir bist mit einem Dem, das ist ein Kind, komm, greif auf Wellen. Schon sehen wir Packpuppen, und raten im Gucken. Schon wollt ich schauen, ja, auf dich und Frauen, oder auf so Fried, ist keine Fee. Stehst du da, hüt dich voll. Ein Horizont, das ist kommen ran, muss dich durchheben, ein bisschen Heben, gebeugt, ist Kinderleid. Stehst du da, bin Gott und Lohn, nimm mir's nicht krumm, drum zeig ich ihm, wie soll ich mich denn heben? Gebeugt, ist Kinderleid.
schaut das Wunder an, wie die Hexe Hexe kann, wie sie hört, Knusper hört, selber nun zum Buche Schaut, schaut das Wunder an, wie die Hexe Hexe kann, wie sie hört, Knusper hört, selber nun zum Buche kann. Sie mich straff geregt, böse Werke dauern nicht, wenn die Not aufs Höchste steigt, Gott ihr Herr sich gnädig zu uns neigt. Ja, wenn die Not aufs Höchste steigt, Gott ihr Herr die Hand uns reicht.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오페라 공연에 들어있는 노래와 연기, 그리고 내용은 어땠나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우고 체험해볼 모든 것들이 방금 본 그 오페라에 다 들어있었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아리아 수지, 사랑스러운 수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발성법과 수지, 사랑스러운 수지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노래를 알려줄 안성준 선생님입니다. 먼저 노래를 배우기 전 호흡과 발성 연습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가슴으로 쉬는 사람들도 있고 배로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배로 숨을 쉬어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모두 뱃속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들어 마셔볼까요? 아마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 한번 해볼게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린 다음 팔은 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인사하듯이 허리를 쭉 내릴게요. 이때 허리를 쫙 펴주세요. 하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선생님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 넓이만큼 벌린 다음 허리를 쫙 펴주고 팔은 힘을 빼주세요. 하고 인사하듯이 쭉 내리고 팔은 힘을 빼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코로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배로 숨 쉬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노래할 때 배로 숨을 쉬어주면 됩니다. 배로 숨쉬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선생님을 따라 한번 해볼게요. 두 발은 어깨만큼 벌리고 양팔은 힘을 쭉 풀어주세요. 그리고 허리는 인사하듯이 숙이고 고개는 들어주세요. 선생님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자, 허리를 쫙 펴주고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힘을 빼고 고개를 들어줄게요. 여기서 코로 숨을 쉬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배로 숨이 쉬어지나요? 자, 이렇게 모두 배로 숨을 5번 쉬어보겠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이번에는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어 볼 거예요. 우리 아까처럼 배로 숨을 쉰 다음 입술 앞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촛불이 흔들리지 않게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을 거예요. 이때 발음은 스라는 발음으로 내뱉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복식 호흡을 하고 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늘고 길게 일정한 흔들림이 없도록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5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번에는 호흡을 짧게 끊어서 내뱉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처럼 또 호흡을 배로 마셔주세요. 그리고 내뱉을 때 이렇게 5번을 배로 쉰다고 생각하고 끊어서 내뱉어 주세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모두 잘 따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5번 반복하겠습니다. 모두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발성 연습을 해볼 텐데요. 아, 예, 이, 오, 우 라는 모음으로 발성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을 하마처럼 벌려주시는데 너무 하마처럼 으아 벌리시면 안 되고 하품하듯이, 그리고 이 안에 공을 한 개 넣어서 공만 들어갈 공간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입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입은 위아래로, 그리고 소리는 눈과 이마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이, 오, 우. 네, 여기서 우리 호흡은 아까처럼 잡고 있어야 됩니다. 호흡은 아까처럼 배로 숨을 꼭 쉬어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스케일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예, 이,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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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음을 붙여서 해볼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로 지금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안녕 할 때 니은자 발음을 뒤로 붙여볼게요.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수지, 사랑스러운 수지라는 노래를 배워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수지야 수지야 무얼하니 넓은 들판에 맨발로 걸어가네. 말괄량이 수지는 웃고 있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즐거워라.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 곡을 선생님이 4마디씩 먼저 하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 부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지야 수지야 무얼하니. 시작! 넓은 들판에 맨발로 걸어가네. 시작! 말괄량이 수지는 웃고 있네. 시작! 그래서 우리들은 참 즐거워라. 시작! 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수지야 수지야 무얼하니. 넓은 들판에 맨발로 걸어가네. 말괄량이 수지는 웃고 있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즐거워라. 네,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지, 사랑스러운 수지라는 곡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배워볼 텐데 그때는 직접 만나서 같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모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발성법과 수지, 사랑스러운 수지 노래를 배워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바이올린과 첼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곡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들으면서 무슨 동물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선생님 노선균입니다. 오늘은 줄로 켜는 현악기 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배워볼 거예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음색이 화려하고 높은 소리를 자주 담당을 해서 현악기의 여왕, 그리고 악기의 여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악기 생김새가 어떤 모양과 닮은 것 같나요?
바이올린은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악기라고 해요. 사람처럼 머리가 가장 위에 있고 머리, 그리고 귀, 목, 그 다음 몸통, 몸통에서 어깨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머리 부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는 몸통 부분에서 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악기 머리 다음이 귀 부분. 이거는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줄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음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줄감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줄감개를 따라서 내려가면 바이올린 목이 나와요. 이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음정을 짚습니다. 그리고 목을 따라서 어깨 부분, 허리 부분, 엉덩이 부분이 있는 바이올린 몸통은 앞판, 옆판, 뒷판으로 나뉩니다. 바이올린 앞판에는 소리가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소리 구멍이라고 해서 소리가 나가는 구멍, 그리고 영어로는 F홀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소문자 F랑 닮았어요. 그 다음 악기를 보시면 손가락을 짚는 목 부분에 있는 이 지판, 이 부분을 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지판과 여기 줄이 걸려있는 줄거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현악기들의 생명이에요. 브릿지. 브릿지를 지나서 여기 줄거리의 이 선 부분에 있는 작은 조리개 같은 이 부분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이 선처럼 얇은 줄, 예민한 줄의 음정을 조절할 때, 미세하게 조정할 때 씁니다. 조리개예요. 그 다음 줄거리를 지나고 나무가 뭉툭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턱을 연주할 때 된다고 해서 턱받침이라고 합니다. 턱받침. 바이올린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어깨 받침이 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면 목에 바이올린을 끼워야 하는데 끼울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깨 받침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음은 어깨 받침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깨 받침을 보시면 쑥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쑥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만져서 보시고 여기 쑥 들어간 부분이 악기 턱받침 밑으로 오도록 쑥 들어간 부분이 악기 턱받침 밑에 오도록 끼웁니다. 걸어서 끼우고 나머지 한쪽도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죠? 튀어나온 부분이 옆에 걸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쑥 들어간 부분이 턱받침 밑이에요. 다음은 악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은 어깨 받침을 끼운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내리고 바이올린 밑부분에 있는 요 쇠 부분이 목 안까지 들어오도록 밀어 넣습니다. 이때 어깨는 올라오면 안 되고 어깨는 내린 상태에서 목을 끼웁니다. 그리고 턱받침에다가 살짝 턱을 갖다 댄 후 고개를 살짝 턱받침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턱으로 눌러서 악기를 고정시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요. 다시 악기를 내리고 어깨 받침을 끼우고 쇠 부분이 목 안쪽까지 들어오도록 악기를 갖다 대고 턱으로 턱받침을 살짝 누른 후 고개를 악기 머리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턱으로 눌러서 악기를 고정합니다. 이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있는데 턱받침을 턱 밑에다 갖다 대거나 그러면 이 뒤에 목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잡거나 어깨를 잔뜩 올리고 이렇게 올리거나 잘못된 자세예요. 어깨를 내리고 끼우고 턱으로 누르고 턱을 돌립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활 잡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바이올린 활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올린은 활대가 있고요. 그 다음 활대 옆에는 활털이 있어요. 이 활털은 말의 꼬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활털 부분에 소나무에서 나거나 나무에서 나는 송진들, 끈적끈적한 송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 송진을 발라주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활 잡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활을 잡기 전에 오른손, 활을 잡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토끼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토끼는 양쪽에 귀가 있어요. 그리고 토끼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죠? 토끼 얼굴을 만들고 토끼 귀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여우 같기도 해요. 이때 중간에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 토끼를 활에다가 끼워 볼게요. 바이올린 활 밑부분을 보시면 사각형으로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깊게 파인 구덩이 같은 홈이 있죠. 토끼 모양을 만든 후에 활을 잡아볼게요. 보시면 활을 잡을 때 토끼 모양을 만들고 이 토끼 얼굴이 들어갈 거예요. 이때 여기 중간에 있는 홈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이때 끼운 후에 토끼 얼굴 부분 중에 세 번째 손가락이랑 엄지랑 만납니다. 그 다음 토끼 얼굴 만들어주고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동그랗게 구부러져야 해요. 구부린 다음에 토끼 세 번째 손가락 얼굴이 만나고 양쪽 귀는 내리고 토끼 귀는 얼굴에 붙어있지 않아요. 양쪽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잡지 말고 토끼가 잡힌 다음에 활을 잡은 다음에 살짝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 손가락이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잡는 자세가 맞는 자세예요. 다시 토끼 모양을 만듭니다. 동그라미 토끼 모양 만들고 네모 손가락 네모 잡는 부분 홈에다가 토끼 얼굴이 들어가고요.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납니다.
동그랗게 엄지 구부리고 양옆에 토끼 귀가 눕습니다. 그 다음 활에다가 토끼가 옆으로 살짝 손가락이 굽어요. 이렇게 됩니다. 활 잡는 방법, 악기 잡는 방법. 오늘은 바이올린을 잡고 활을 잡고 어깨받침을 끼우고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올린 소리를 천천히 그어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첼로 선생님 전성은입니다. 첼로는 현악기로서 활로 줄을 그어서 소리를 내거나 또는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가까운 음역대에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첼로는 풍부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달리 낮은 저음 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는 낮은 자리표로 기보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과 같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첼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선생님 첼로가 있는데요. 크기가 크죠? 바이올린보다 길이가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길이가 2배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크기도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제일 위에 머리, 그리고 길고 가는 목, 그리고 목 아래로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몸통은 앞판, 옆판, 뒷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첼로에만 있는 다리도 있답니다. 이 다리는 엔드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첼로 연주자가 이 엔드핀이 없이 무릎 사이에 첼로를 끼워서 연주했다고 해요. 근데 불편함을 느낀 첼리스트가 이 엔드핀을 개발해서 이제 첼로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머리에 보시면 줄이 감겨져 있는 나사가 보이시나요? 이 나사를 줄감개라고 합니다. 이 줄감개를 풀었다가 조이면서 음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 검은 색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판 위에서 손가락을 짚어서 음정을 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줄을 받쳐주고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의 모양이 영어 알파벳 F의 소문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F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F홀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줄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줄이 걸려져 있는 줄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줄거리 밑에 부분에 보면은 작은 나사 4개가 있어요. 이 작은 나사 4개는 조리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음정을 조율할 때 이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아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엔드핀이 있죠? 이 엔드핀은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넣어서 보관을 하고 연주를 할 때 자기 키에 맞는 만큼 꺼내서 고정을 시켜줘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악기의 각 부분의 이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연주를 할 때 어떻게 앉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첼로를 연주할 때 앉는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첼로는 꼭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의자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앉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앉는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앉으실 때 의자 약간 안쪽으로 당겨서 앉아줍니다. 너무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등을 기대지 않도록 하고요. 또는 반대로 너무 의자 끝에 걸터 앉지 않도록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는데 이때 뒤에 공간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두 발이 바닥을 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만약에 너무 엉덩이를 뒤로 해서 허리를 등받이에 기댄 상태라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또한 연주하실 때는 허리를 너무 펴거나 또는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상체에 힘을 빼고 바른 자세로 앉아줍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첼로를 잡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바로 앉으셨다면 이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엔드핀을 일정한 길이 정도 빼주고요. 그리고 나사를 조여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내 몸의 중심 부분에 엔드핀을 고정시켜 줄게요. 두 다리는 살짝 벌려주고요. 그리고 벌린 사이로 첼로가 오게 됩니다. 이때 첼로의 앞판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요. 그리고 넥이 얼굴 옆에 오도록 합니다. 엔드핀의 위치를 너무 앞에 하거나 또는 너무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는 두 발이 예쁜 모양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뻗거나 또는 두 발을 너무 숨기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활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로는 4개의 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줄 라, 레, 솔, 도가 있어요. 이 줄의 소리를 지금 보이시는 활로 소리를 낼 건데요. 이 활은 제일 위에 나무로 된 활대, 그리고 말의 꼬리털로 만들어진 활털, 그 다음에 활털을 곱게 펴주는 털거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주를 하실 때는
활털 부분이 현에 닿아서 그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활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활을 잡으실 때는 먼저 왼손으로 활을 고정시켜 두고 저희가 연습을 할 건데요. 친구들은 집에서 연필로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팔에 힘을 빼줍니다. 긴장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힘을 뺀 오른손 팔에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때 힘을 뺀 느낌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힘을 뺀 상태에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그대로 할대 위에 올려주게 됩니다. 엄지는 할대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마주보게 위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 또 가지런하게 놓아주면 됩니다. 힘을 뺀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할대 위에 올려주었죠.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모든 손가락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 활을 움켜쥐실 필요도 없고요. 또는 활이 이렇게 잡히지도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힘을 뺀 자연스러운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할대 위에 올려두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지 역시 힘을 뺀 상태여야 되는데요. 너무 힘을 주거나 또는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이렇게 힘을 뺀 상태의 활을 그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왼쪽은 지판 위에 손가락을 짚어서 음정을 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첼로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접 활로 현을 그어서 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있습니다.